결국 자신이 피해 남성을 살해했다는 과정을 모두 촬영했던 임 씨는요. 체포된 이후에 자신의 범행 이유에 대해서 다중인격, 해리성 정체 장애의 문제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고 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뭐 많이 봤네. 그러니까요. 끝까지 형량 낮추려고 다중인격이라고 계속 뭐 주장하는 것 같은데 뭐 마지막까지도 좀 반성을 안 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이 해리성 정체 장애가 아니냐는 약간의 논란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해리성 정체 장애는요. 인격이 바뀌면서 태도나 목소리가 바뀌고 또 다른 인격에 대한 기억을 못해야 하는데 임 씨의 경우에는요. 똑같은 목소리에 어조만 달라진 것뿐이지 해리성 정체 장애로 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끝까지 서너 개의 인격체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애초에 잘못된 말입니다.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몰라야 해리성 장애인데 또 다른 내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해리성이 아니고요.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와. 그렇게 해서 밝혀낸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유명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연쇄 살인을 저질렀던 케네스 비안치라는 살인범이 있었어요. 나중에 검거되고 나서 자기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살인범이 아니다. 그런데 이 심리 상담사가 와서 이제 혹시 무슨 문제가 있을까 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할 때 갑자기 표정이랑 모든 것이 바뀌면서 나는 스티브다. What's your name? Steve. Last name. You. Your mother been trying to get me to leave him. 그러면서 막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살해한 것들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좀 이따 정신을 잃어요. 그리고 자기가 케네스로 돌아와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뭐 이런 모습을 보여서 당시에 정신의학계도 반으로 갈렸습니다. 팽팽한 이제 의견이 갈렸었는데 당시 LAPD 수사 경찰관이 그 모든 영상을 다시 전부 몇 번씩 되돌려본 거예요. 그러다 딱 한 번 케네스 비안치가 실수한 장면을 찾아냅니다. 어머. 스티브였어야 할 부분에 자기가 케네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얘기했죠. 다중인격 장애는 정말은 여러 개의 인격체가 나올 때 그 인격체 한 말과 행동을 다른 인격체는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거 완전히 다른 인격이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있거나 이름을 헷갈렸다는 거는 이건 자기 머릿속에서 연기를 한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 케네스 비안치는 자신의 사촌 형제가 공범이라는 것을 밝히고 다중인격 장애의 연기를 한 것이다라는 인정하는 대가로 사형이 아니라 종신형 선고를 받는 플리바긴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들이 밝혀지게 된 거죠.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이 없네요. 뭐 진짜 저러면서 무슨 해리성이니 뭐니 여기도 그냥 다 연기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결국 경찰 수사를 거쳐서 결국 살인 혐의 또 방화 혐의로 형사 입건이 됐고요.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살인 및 방화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해서 피해 남성의 아내에게 연심을 품고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해 훔쳐보는 등 숨겨진 동기가 있는 점, 처음부터 피해 남성을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보험 사기를 빙자해 치밀하게 범행한 점 등을 들어서 최종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살해된 피해 남성 사건의 아내가 혹시 연관되어 있지는 않을지 경찰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음성 메시지 하나 이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는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체포된 임 씨는 집안에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할 길이 없다며 뻔뻔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 남성의 아내에게 두 아이만큼은 자기처럼 자라지 않게 사랑으로 잘 키워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와서 굉장히 뻔뻔하게 말을 하네요. 앞서 이제 다중인격 장애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늘 이 중요 강력 범죄자들 살인범들이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정신과적 질환을 내세웁니다. 참 그 부질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러한 정신과적 질환 때문에 벌어진 범죄라고 한다면
이후에 또다시 재발될 가능성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평생 그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사회에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법과 판례 속에서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어떤 정신과적 질환 등을 내세워서 심신미약이니 심신상실이니 감형이니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완전히 완치되어서 재범 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못하지만 강제적인 정신과 입원을 평생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엽기적인 살인을 한 임 씨가 두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지만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건 아마 아이들일 겁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범행으로 아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만큼 그 죄의 무게를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길 바랍니다.